이번에는 데드리프트 하실 때 하체에 쓰는 느낌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하체 쓰는 느낌을 모르겠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둔근과 햄스트링 때문입니다. 이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어야 수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, 이 늘어나는 느낌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.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운동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스쿼트입니다. 그리고 스쿼트 중에서도 이 고블릿 스쿼트를 가장 추천하는 편입니다. 이 고블릿 스쿼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하체를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하체를 쓰는 느낌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려면 스쿼트 동작이 훨씬 유리한데, 이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스쿼트는 수동적인 힙힌지입니다. 내가 무게에 짓눌려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 데드리프트는 내가 내 몸을 구부려서 내려가야 됩니다. 그래서 능동적 힙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스쿼트처럼 수동적 힙힌지와 데드리프트처럼 능동적 힙힌지를 연습해야 한다고 하면 스쿼트가 훨씬 더 쉬운 난이도에 있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고블릿 스쿼트의 장점은 코어 세팅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하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블릿 스쿼트를 통해서 먼저 하체 쓰는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블릿 스쿼트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힙힌지 차이에 대해서 먼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이 데드리프트의 힙힌지는 이 힙힌지, 즉 고관절이 더 많이 쓰이는 힙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움직임의 비율이 고관절이 2, 무릎이 1 이런 식으로 2대1 비율로 이렇게 상체가 더 많이 숙여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. 하지만 스쿼트는 무릎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. 그래서 이 고관절이 움직일 때 무릎도 함께 같이 움직이는 1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힙힌지라고 하는 방식은 고관절을 중심으로 하체를 쓰는 것을 모두 힙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지, 힙힌지는 무조건 이래야 돼, 저래야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스쿼트는 1대1 비율의 힙힌지고 데드리프트는 2대1 비율의 힙힌지인데, 스쿼트로 먼저 연습하는 이유는 이 힙힌지라고 하는 비율은 완벽하게 9대1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,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햄스트링을 조금 더 쓰고 스쿼트를 할 때는 대퇴사두근을 조금 더 쓰고 이런 식으로 0.5에서 1 정도의 비율 차이만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같이 쓰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스쿼트는 이 대둔근을 늘려서 쓰기에 훨씬 유리한 동작이기 때문에 먼저 고블릿 스쿼트로 연습을 진행합니다. 그래서 덤벨 이렇게 바닥에 세워두신 후에 손바닥으로 덤벨을 이렇게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꽃받침 모양을 해주시면 되고, 이 손 모양이 바로 고블릿, 그 성배 모양이라고 해서 고블릿 스쿼트라고 하게 됩니다. 자, 무게를 이렇게 몸 앞에 들고 있으면은 이 무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은 코어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게 앞에 세팅해 주시고, 발은 골반보다 넓은 정도, 골반보다 약간 넓을 정도, 그 다음에 발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세팅을 진행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먼저 약간 빼줍니다. 엉덩이를 먼저 약간 빼서 내가 이 고관절을 쓸 거야 라는 준비를 해주신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때 이 고블릿 스쿼트의 장점은 가동 범위를 일반 백 스쿼트보다 훨씬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이 상태에서 많이 내려갑니다. 이 엉덩이와 이 안쪽 허벅지,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고,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뺐다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올라옵니다.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올라오는 느낌. 이런 식으로 동작을 진행해서 이 하체 관절, 이 고관절 자체를 많이 쓰는 것을 더 쉽게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제 경험상으로 이런 스쿼트 동작을 많이 시킨 후에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면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를 자연스럽게 쓰는 경향을
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고 헬스 초보자다 라고 하시면 꼭 스쿼트 동작을 먼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스쿼트 동작을 먼저 연습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스쿼트를 통해서 내가 하체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근력과 가동성을 만들어 두었다면 이제 데드리프트로 넘어올 차례입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를 쓰는 느낌을 모르는 이유는 바로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터치앤고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햄스트링과 대둔근의 지속적인 긴장감을 만들어 두고 동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티칭을 할 때도 데드리프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탑앤고, 멈췄다 드는 방식보다는 터치앤고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처럼 내가 계속 몸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음 지도를 하게 되는데, 이런 방식으로 먼저 연습을 했을 때 스탑앤고를 시키게 되면 이 햄스트링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체를 쓸 수 있는 방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루마니안이나 터치앤고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고,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중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. 너무 가벼운 무게에서는 우리 몸이 굳이 근육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보조 운동은 내가 적당히 힘쓰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, 그 느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봉이나 무게 30kg 정도 하셔도 괜찮고,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kg에서 60kg까지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. 보통 개수가 10개 정도 나올 텐데 이 10개 정도 나오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다리에 느낌이 오다가 허리가 뻐근해지는 순간이 오는데, 이때 허리가 뻐근한 걸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면, 이 하체를 쓰기 위한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발 보폭을 좁게 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발 보폭을 좁게 서시고 발 각도는 스쿼트와 동일하게 15도 정도만 벌려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발 보폭을 좁게 서시는 게 하체를 쓰는데 훨씬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일단 옆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, 이 데드리프트 자세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 허리가 굽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일단 일어납니다. 일단 일어나서 자세를 딱 긴장을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뒤허벅지가 늘어날 텐데, 그럼 올라옵니다. 뒤허벅지가 늘어나는 만큼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. 뭐 처음부터 굳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찍지 않으셔도 내 뒤쪽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동작을 그냥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점점 하체를 쓰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런 스탑앤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 몸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루마니안이나 터치앤고 데드리프트를 먼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 뒷모습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발 너비가 좁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, 골반 너비 정도로만 좁아도 됩니다. 이 데드리프트는 골반이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서시고 발 각도는 한 15도 정도 스쿼트와 동일하게 서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하시게 되면 발너비가 넓을 때는 이 고관절을 많이 쓰게 되고, 발너비가 좁을 때는 이 다리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, 우리는 지금 하체 쓰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니까 발너비를 좁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 또 중요하셔야 될 거는 무릎이 무조건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. 무릎이 벌어져 있어야 하체를 제대로 쓰지, 무릎이 모이는 느낌이 나면 절대 대둔근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무릎은 발끝을 향해 간다는 느낌으로 살짝 벌려서 세팅해 주시면 충분히 하체를 쓰기 좋은 자세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하체를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, 1번은 이 스쿼트 같은 수동적 힙힌지를 통해서 하체를 쓰는 방식 자체를 다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고블릿 스쿼트로 코어를 세팅한 상태에서 하체 쓰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시고,
두 번째로는 이 하체 쓰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메인, 가장 중요한 원인인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늘려서 쓰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루마니안이나 터치앤고 데드리프트 같은 이 하체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작으로 이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지속적으로 긴장시켜서 쓰는 것을 연습하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탑앤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넘어가시면 데드리프트 하체 쓰는 방식을 정확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한 번에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 쓰는 느낌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, 이게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몸을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쿼트를 통해서 몸 쓸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로 넘어가셔야 효과를 보는 것이지, 어떠한 큐잉을 적용한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내가 데드리프트 할 때 하체 쓰는 느낌을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스쿼트부터 차근차근 넘어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